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가 어떻게 돼? 보상하는 기준과 방법. 그래서 이제 보상이 되려면은 우리가 아까 아주 기본으로 들어가면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이제 어떤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걸 인정받아서 국민의 재산을 공권력을 행사해서 적법하게 침해했고 그 침해 정도가 이제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을 발생시켰다. 이렇게 되면 이제 피해자는 보상을 사업 시행자에게 보상을 받을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법에 따르면 어느 정도나 보상을 해주게 돼 있어? 재산 피해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 23조 3항에 어떻게 돼 있어? 얼만큼 보상해 주래? 막연하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헌법상의 보상 기준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 정당한 보상. 정당한 보상 해줘라. 근데 이게 막연해. 어떻게 해주는 게 얼만큼 해주는 게 정당한 보상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석. 헌법이 말하는 정당한 보상을 이렇게 해주는 걸 말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두 가지 견해가 있대.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정당한 보상이 어떻게 해주는 보상이냐? 그래서 이름이 이제 완전 보상을 해줘야 된다. 완전 보상설. 또 하나 견해는 상당 보상설.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대요. 견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우리의 지배적인 학자들의 입장, 우리 학자들의 대다수 거의 대부분이 찬성하는 견해를 통설이라고 그래, 그렇지? 우리 통설과 우리 대법원 판결은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결론 내렸는데 완전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응? 그러면 딱 요약하면 우리 헌법은 정당한 보상을 해주라고 돼 있고 정당한 보상이란 완전 보상을 해주라는 거다. 그럼 완전 보상이란 어떤 의미냐? 공익사업 시행되는 것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모든 피해는 다 보상해줘야 된다. 라는 뜻이래.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 보상설에서 말하는 완전 보상은 그 밑에 이제 판례도 설명이 있는데 재산 피해자가 입은 모든 피해. 응? 네. 공익사업 때문에 생긴 피해라면 근데 상당보상설은 뭐야? 사회 통념상 적정한 수준의 보상 그 정도면 되는 거지 뭐 모든 피해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자는 게 상당보상설인데 어쨌든 우리 통설 판례는 완전 보상을 의미한다. 응? 우리 판례로 확인해 보자. 1번 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이란 뭐야? 응? 두째 끝에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그러니까 침해받은 재산의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수용이란 말은 이제 뺏긴 재산인데 그지? 소유권 뺏긴 그 피해받은 재산의 객관적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된다는 완전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이 말하는 정당한 보상 완전 보상을 뜻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그 옆에도 조심해야 돼. 보상 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 보상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까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완전 보상을 뜻하며 보상 금액, 보상 시기, 방법 등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시하고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우리가 완전 보상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상해줘야 되는 범위에 안 들어가는 피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야? 두 번째 줄 끝에 보면은 무슨 말이 돼 있어? 응? 투기적인 거래에 의해서 형성되는 가격이란 말도 나오지.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다섯째 줄 중간에 있는 개발이익.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개발이익이야. 개발이익. 응? 그럼 개발이익의 의미도 어느 정도 거기 들어있네? 개발이익 어느 정도 어떤 의미 정도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이란. 응? 그러니까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거로 인해서 땅값 오르고 건물 집값 오르고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 재산 소유자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땅값 집값 오른 거야?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것 때문에 재산 가격 오른 거잖아. 그거는 재산 소유자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얻은 재산 가치가 아니다. 그거는 보상할 금액에서 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보상해야 될 그 재산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거로 봐야 된다. 응?
그래서 중요한 단어 개발이익은 마지막 줄에 뭐 있어?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재산 가치 내지는 재산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보상 대상 아니다 이거야. 응? 그죠? 응. 그래서 1번, 2번의 핵심 단어는 개발이익. 응? 개발이익은 간단히 말하면 완전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상 대상 되는 피해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응? 응. 그 다음에 4번도 3번도 그렇고 4번도 비슷해.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 그 밑에 보니까 4번 판례 밑줄 쳐놨는데 내가 헌법 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 원칙이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개별적 시가로 보상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땅값 같은 거는 보상할 때 실제 시중에서 거래되는 토지 가격으로 보상 안 해줘요. 시가로 보상을 안 해주고 정부가 매긴 땅값 있잖아. 뭐라 그래? 공시지가. 그 현실 시가의 50%밖에 안 돼. 응? 요새 우리 저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많이 높인대요. 그죠? 높이겠다 그랬잖아. 높이면 아마 땅 보유하고 있으면 토지 보유세, 토지세 많이 내야 될 거야. 그지? 근데 이제 그게 높아지면 만약에 내 땅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이 되면 보상비를 많이 받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내 땅이 수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땅을 갖고 있으면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토지 보유세를 많이 내야 돼, 평상시. 근데 만약에 공익사업이 시행되면 아까 말한 대로 보상비를 많이 받으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당장은 표에 도움은 안 될 거야. 평상시 땅 토지세 많이 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긴 할 테지. 그러니까 어느 정권도 표에 도움 안 되는 걸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계속 뭐가 돼? 이 시가를 반영 못하고 맨날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이 50%밖에 안 매겨져 있어. 그리고 토지 세금은 적게 나오지만 이제 나중에 이 자기 땅이 공익사업에 수용돼가지고 보상비 나올 때는 적게 나오면 또 그거 막 아우성치고 막 시가로 보상하라고 난리 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게 너무 괴리가 크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 정부가 얘기하는 땅값 공시지가 또 이 집값은 공시지가라고 안 그러고 공시가격 이렇게 뭐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기준가격 이렇게 부르나? 그거를 어느 정도 현실 시가에 근접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땅이나 집값 같은 걸 이제 공시가격을 인상을 시키는 걸 추진하는데 일반 보통 사람들 집 하나 겨우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그런 가격은 그렇게 급격하게 높이질 않고 거의 그대로 놔두는데 어떤 땅도 이제 뭐 그 비싼 땅 또 집도 뭐야 뭐 9억 시가 9억 이상 나가는 집 이런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이제 공시가격을 인상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보유세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물론 나중에 보상비도 많이 나오겠지만 이제 그런 정책을 하는 거지. 일반 대다수 서민들한테는 큰 피해 안 가게끔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데 또 뭐 보수 언론에서 뭐 열심히 까대겠지만 세금 폭탄이니 해가지고 막 선동하겠지. 응?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봅시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아주 추상적으로 헌법에서 정당한 보상 해주라고 정당한 보상이면은 완전 보상을 뜻한다. 여기 핵심인데 실제 구체적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는 어떻게 보상하도록 정해놓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법이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죠? 우리 약칭 토지보상법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 법이 정한 기준을 이거 중심으로 출제가 되니까 이걸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 방가를 1번의 법 규정 이거 그대로 그냥 시험에 쓰여 틀리게 나오는 일은 없고 자 보상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보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자 재산 피해 보는 자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협상을 해서 보상금을 정할 수 있어요. 협상이 돼가지고 합의가 되면 계약 맺고 보상금 주면 끝나는 거지. 근데 합의가 안 되면 행정기관에다 신청해야 돼. 토지수용이라는 기관에다가 신청을 해갖고 거기서 결정하는 만큼 보상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합의가 될 때는 협의라 그랬는데 뭐 합의라고 이해하면 돼. 합의가 될 당시에 그 당시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 정하고 합의할 당시에
이 재결에 의한 거는 합의가 안 됐을 때 어디로 간다 그랬어? 토지수용회로 신청한다 그랬지? 그러면 그 토지수용회가 결정하는 걸 재결이라고 하는데, 그 재결로 보상금을 정할 때는 그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을 정한다. 응? 그건 뭐 특별한 건 없고, 근데 시험은 계속 나온다 이거지. 응?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에 이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중심이야. 첫째 줄에 보니까 법이 어떻게 정해놨대? 보상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이제 앞으로 당해라는 말은 일본식 용어야. 옛날 법 만드는 거 다 당해라고 있어. 쉬운 말로 바꾸면 좋잖아. 무슨 말로? 해당.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면 해당. 응? 그래서 요새 많이 바꾸고 있어. 근데 아직 이 법은 안 바꿔놨는데,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것 때문에 가격 오른 거 있잖아.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것 때문에 가격 변동이 생긴 거, 이거는 재산 소유자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변동이 일어난 거야. 그거는 보상금 산정할 때 뺀단 말이야. 포함 안 시켜. 배제한단 말이야. 빼는 게. 자, 밑줄.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것 때문에, 첫째 줄 끝에 가격 변동이 있을 때는 뭐한대? 고려하지 아니한다.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당 공익사업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그 보상 금액을 산정한다는 얘기지. 응?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해당 공익사업이 때문에가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가격 변동이 생겼으면 그거는 보상 금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반대 해석해서 판결 나온 거 아니야? 그 둘째 줄 끝에부터 읽어보면. 그러나 해당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개발이익 생긴 거. 이게 가격 변동 생긴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배제하지 않은 가격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이 뭐야? 포함된 가격으로 평가해서 보상액 산정해야 된대. 쉽잖아.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가격 변동 생긴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에 따라서 보상금을 산정할 때 빼거나 포함시키거나. 그지? 아주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판례들이 나오는데 판례 다 지금 말한 거와 연관 있는 거고, 판례 공부하기 전에 방가로 3번. 자, 제목이 이제 취득하는 토지. 여기 중요한 거는 땅값, 땅 뺏고, 소유권 뺏고 이제 보상금을 주는데, 보상금은 땅 뺏었을 때 보상금은 뭘 기준으로 보상금 주자 말이야. 법이 뭘 기준으로 보상금 산정하게 해놨대? 공시지가. 더 정확히 말하면 표준 공시지가.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가 여러분들 1권에서 배웠나? 표준 공시지가가 먼저 국토부 장관에서 정해지면 그걸 기초로 시군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땅값을 또 정하는데 그걸 개별 공시지가라고 부른다 그래서 표준 공시지가가 보상금액 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통 공시지가 이렇게 말하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해. 근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거 뭘 위해서 법이 그렇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땅값 보상하도록 해놨대? 자기 개인 노력과 상관없는 공익사업 때문에 생기는 가격 변동 빼기 위해서, 개발이익을 보상금에서 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놨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그러면 결국 방가로 3번에서 얘기하는 건, 자, 공익사업, 자, 여기에 A 땅이 있고 여기에 B 땅이 있고, 근데 하여튼 땅을 이제 강제로 뺏기게 됐어. 땅값 보상금을 줄 때 이 땅 시중에서는 1억으로 거래되는 땅이라, 시가로는 실제 거래는 1억으로 거래되는 땅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매겨놓은 땅값 공시지가는 1억 아니야. 보통 한 50%에서 60%밖에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은 60%, 이 정도로 공시지가가 매겨져 있다. 그러면 6천만 원을 기준으로 땅값 보상하는 거야. 그런데 6천만 원에다가 플러스 공시지가 6천만 원에 플러스 약간 알파 해줘요. 알파하는 요소들이 뭔가. 그 한 4줄까지, 3줄까지는 뭐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여기 공익사업 시행 지역이다고 결정 내릴 때, 그때 가장 이전에 가까운 시점에 정부가 매년 발표하거든. 매년 공시지가를 발표하는데, 매년 초에. 여기가 공익사업할 지역이라고 결정락이
가장 가까운 이전 시점에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대 플러스 뭐뭐 참작한대. 넷째 줄에 보니까 토지 이용 계획, 응? 그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땅값 영향을 안 받는 지역의 땅값 변동률, 응? 정상적인 보통 땅값 변동이 되잖아. 집가 변동률, 또 물가 상승률, 응? 그 밖에 어떤 토지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플러스 알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보상금을 정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런데 이제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부분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플러스 알파. 근데 알파에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지만 여러분들 이거 뭐야? 사업 시행자의 재산 상태, 응? 또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으로 얻는 이익, 이런 건 고려 요소야 아니야 이거? 이거 참작해야 될 요소야 아니야? 보상금 산정할 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낸 적 있어. 뭐냐면 담중 뭐 법에 그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그 보상금 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로 규정돼 있지 않은 거. 사업 시행자의 재산 상태. 그럼 사업 시행자가 재산이 많은 자가 사업 시행하면 보상금 더 주고 이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실제 나왔던 요소들이야. 사업 시행자의 재산 상태가 어떠냐 이런 거는 고려할 요소 아니다. 또 사업 시행으로 얼마나 이익을 얻느냐 이것도 고려할 요소 아니다. 고려할 요소는 거기 토지 이용 계획, 물가 변동률, 물가 상승률, 집가 변동률, 토지의 위치, 환경 뭐 이런 거 참작 고려 요소란 말이야.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로 보자. 1번 판례 보니까 자, 개발 이익에 대해서 말하죠. 개발 이익이란 재산 소유자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가격 변동 일어나는 걸 말하는데, 가격 변동으로 얻는 이익을 말하는데, 자, 그 밑줄 친 거 보니까 개발 이익은 성질상 완전 보상해줘야 될 범위에 포함되는 재산 소유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보상액을 산정할 때 법이 어떻게 해놨어? 개발로 인한 이익은 보상금액에서 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보상금액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거 뭐래? 헌법이 말하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원리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중요한 판례 1번. 자, 현실을 생각해보자. 자, 이거 예를 들어보자. 지금 요걸 그대로 활용해볼까? 자, 여기 지금 A도 땅 갖고 있고 B도 땅 갖고 있어. 땅 소유자가 있는데, 근데 실제 다 이 A나 B의 그 가격은 다 똑같다고 치자. 응? 그런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특히 이제 이 부근에 뭔가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님비라고 있지? 님비는 혐오 시설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럼 땅값 떨어지고 하겠지? 근데 좋은 시설 들어오면 어떻게 돼? 뭐 전철이 들어선다든지, 그치? 땅값 집값 오를 거 아니야? 예를 들어보자. 이 지역에 뭐가 소문이 나냐면, 예를 들어 시청 이전한다는 소문이 돌아. 응? 시청이 A나 B 이 지역으로 온대. 시청 새로 짓는데 이렇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 땅값 올라요. 집가 상승. 그죠? 근데 아직까지 단계에서는 정확히 위치 어디로 시청이 오는지까지는 모르는 상태. 거기서 막 막연하게 요 일대로 시청이 온대. 소문이 나. 땅값 올라. 그래갖고 원래는 A나 B가 땅이 1억이었는데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돼? 1억이었고 공시지가는 6천만 원짜리 땅이었어. A나 B의 땅이. 근데 지금 이게 시가는 1억. 근데 공시지가는 6천만 원짜리 땅인데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될까? 땅값이 오른다? 슬슬 올라. 그러더니 한 10월쯤 됐어. 응? 10월쯤 되니까 얼마까지 올라? 5배 올랐어. 예를 들어보자. 아니, 너무 심하다. 3배 올랐다고 하자. 그래서 시가로는 1억짜리 땅이었는데 10월달 가니까 3억으로 이제 시중에 거래가 돼. 3억짜리 땅이 됐어. 올랐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A나 B나 얼씨구 좋아. 응?
가만히 있는데 3배나 올랐어. 3억짜리. 그치? 그런데 진짜로 어떻게 됐어? 발표가 났어. 시청이 들어온다고 확정 발표가 났어.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오냐? 여기로 들어온대, 시청이. 요 지역으로 시청이 들어올 자리로 확정 고시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 A는 어떻게 돼? 여기 시청 지어질 지역이니까 A는 땅 내놓고 떠나야지. 그러면 A는 땅값을 보상받아. 근데 B는 시청 지어질 지역 밖에 있으니까 B는 안 떠나도 돼. 그치? 지금 이런 상황이 됐지? 자, A나 B나 다 좋아하다가 A는 어떻게 됐어? 땅 수용당해. 땅 뺏겨. 그 보상금 얼마 받을 거로 기대했어, A는? 3억? 3억 안 준다니까. 얼마 줘? 원래 이 10월 이전에 정부에서 매긴 땅값이 6천만 원이었어. 1월 달에 매겨놓은 거예요. 6천만 원에다가 요 사이에 이 시청 옮겨오는 거하고 상관없이 전국의 뭐 평균적인 땅값 상승률, 물가 상승률 이런 거 약간 알파. 그럼 예를 들어 한 7천만 원? A는 7천만 원 정도 보상받는 거야. 가령 예를 들면. 그지? 그럼 시중 거래가격 시가보다도 못 받는 거지? 시가는 1억인데. 그리고 A는 반발한다니까? 야, 적어도 시가 1억 정도로, 원래는 3억 정도 3억까지 올라왔다고 시중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막 좋아했는데, 3억은 그냥 1억도 못 받는 거야, 보상금을. 그러니까 A는 A 같은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 거지. 적어도 시가만큼은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시가도 못 미치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간 알파해가지고 이 정도로 보상해주는 거, 헌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라 그러는데 거기 어긋나는 거 아니냐? 무죄제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든 헌재든 이런 입장이라면, 원래 이 땅값 보상금을 정하는 거는 이 투기 막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해놨다. 응? 자기 노력과 상관없는 개발 이익은 보상금에 빼기 위해서,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현실 시가 거래되는 땅값이 아니라 정부가 매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하도록 하는 거, 헌법에서 말하는 정당 보상 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 다만 그러나 이제 너무 그 공시지가가 시가에 못 미치게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어떻게 해야 돼? 상향시켜서 시가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앞으로의 노력은 해야 된다. 그것까지는 언급을 했어요. 하지만 이 1번 지금 써놓은 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 자체가, 땅값 보상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말하는 정당한 보상 원리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 응? 공시가 너무 낮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공시가를 높여라, 정부에서. 그건 법률을 정하는 게 아니라 매년 법이 정한 계산 기준법에 따라서 이제 책정하는 건데, 그걸 좀 정부로 노력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얘기 1번. 그러고 나면, 그래서 A는 7천만 원 정도로 보상받는 거야. 그치? 근데 누구는 땡 잡았어? B는 땅 뺏기지도 않고 오른 가격 3억대로 팔 수 있잖아. 그렇죠? 오히려 진짜 시청이 바로 앞에 들어왔으니 바로 앞에 있는 땅 가진 사람은 뭐 거기다 빌딩 올리고 막 세 주면 식당이든 뭐든 뭐 잘 될 거 아니야. 운 좋게 부자가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이런 땅은 사놓으면 안 되고, 그지? 이런 땅을 사놓게 되지. 그지? 자, 그런 얘기다 하는 얘기고. 그런데 현실에 보면 뭐가 중요해? 그래서 보면 정보가 중요하지. 응? 여기 시청이 옮겨올 거라는 정보. 옮겨오면 또 위치가 정확히 어디라는 거. 이런 걸 알면 이 땅을 사지 말고 그 옆에 땅을 사놓으면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야. 이 정보가 중요하지. 응? 근데 이 정보는 누가 잘할까? 이 계획을, 시청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담당 공무원들, 이거 계획을 통과시켜주는 지방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알지. 그래요? 이 정보를 알면 앉아서 돈 번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공무원들 이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가 땅을 사고 이런 거 안 되겠지? 안 그래요? 공익 목적을 위해서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이거 다 안 되는 거고, 이거 걸리면 다 져버리고 잘리는 거야. 파면이고 다 법으로 금지해놨지. 그죠? 그러나 본인 이름으로 안 사고, 그지? 안 그래? 친구한테 슬쩍 알려주고, 야 그쪽에 좀 어디 지역에 땅 좀 사봐. 응? 슬쩍 그냥 술 한잔 먹으면서 슬쩍 알려줘, 그지? 그럼 친구는 가서 땅 사놓지. 안 그래?
여기는 돈 버는 게 확실히 보장돼 있지 않아? 그 은행에서 막 이자 엄청 물고 돈 빌려가지고 대출 받아서 땅 사놓고 몇 달만 한 이자 부담하면 되잖아. 그럼 나중에 이런 땅 사놓으면 몇 배로 이득을 얻잖아. 그럼 뭐 대출금 갖고 이자 낸 거 다 빼도 돈 많이 남아.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따지면 이런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 돈 부자가 되는 거야. 응?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면 이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면 큰일 나. 응?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하고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응?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나 사놓고 나중에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 그죠? 이익금 어떻게든지 뭐 나눠주겠지? 이런 식이 돼. 공무원 본인은 못 삽니다. 지방의 의원들 되면 이런 거 다 알잖아. 돈 벌 수밖에 없어. 개발업자들. 주로 지방의원들 많은 사람이 지역 유지인데 시골 지역에 안 그래요? 지역 유지들. 그죠? 돈도 많고 이런 거 이용해서 돈 벌지. 응? 자, 어쨌든 현실은 그렇다 하는 얘기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불로소득 챙기는 건데 자기 노력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것도 좀 뺏어요. 뺏기는. 근데 이 사람 땅 수용 안 당하니까 그럼 어떻게 뺐느냐? 이 사람은 원래 이 사람 땅 샀을 때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가령 이 사람이 1억 주고 땅을 샀다고 쳐보자. 그런데 3억까지 올라 있는 단계에서 이 사람이 3억을 팔았어. 3억에. 그러면 세금이 많이 매겨져. 그러니까 1억에 사서 3억에 파는 게 되니까 2억의 이득을 얻었지.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 땅을 양도 다른 사람 팔므로써 차액 이득을 얻은 거. 양도 이거 세율이 한 50% 돼요. 세단 말이야. 그러면 1억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돼. 그러나 1억은 앉아서 또 챙기는 거지. 그지? 어쨌든 이 사람은 세금으로 나중에 그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더라도 어느 정도 이득은 챙기는 거지. 그리고 어설프게 이런 걸 정보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투자하면 오히려 쫄딱 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래? 이거 있잖아. 소문 내는 사람들이 원래 또 이게 투기꾼들이 먼저 정보를 안 사람이 소문을 해요. 자기는 소문 나기 전에 미리 가서 이런 데 땅을 미리 사놔. 가격이 시가 1억일 때 미리 사놔. 사놓고 어떻게 돼? 소문을 쫙 내. 시청 옮겨올 예정이다. 위치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럼 슬금슬금 3억, 한 2억 5천 정도까지 올랐어. 2억 5천 정도까지 땅가 오른 상태에서 팔고 싹 나가버리는 거야. 그치? 그때 멋모르는 사람들이, 야, 여기 시청 온다고 그러면서 땅값 막 뛰는데? 그럼 나도 한번 어떻게 해? 뒤늦게 이제 장가에서 2억 5천에 땅 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2억 5천에 사도 여기 땅을 산 사람은 그래도 나중에 3억이 되니까 5천의 이득은 없긴 없겠지? 근데 잘못 사면 이 안에 있는 땅을 사버리는 거야. 이 안에 있는 땅을 사버리면 2억 5천에 사버리잖아. 근데 보상은 한 7천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 수용 내버리고 땅 뺏기고 꽝 보는 거지. 그치? 응? 그래서 멋모르면서 함부로 이게 뛰어들었다가는 낭패 볼 수 있다. 정확한 정보, 밖에 있는 땅을 사야 된다. 응? 실제 밖에 있는 땅을 나중에 사도 큰 돈을 못 벌어. 소문나기 전에 땅 사가지고 투기꾼들은 벌써 이거 발표나기 전에 대충 팔고 다 나가요. 여기 있는 땅 가진 이쪽 땅은 팔지 않겠지. 이 안에 수용될 땅들은 다 여기서 멋모르는 사람들한테 다 팔고 나가버린다는 얘기야. 네? 자,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발이익을 보상액에서 빼기 위해서 이 개발 사업한다고 공고나기 이전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발표된 공시가를 기준으로 땅값 보상금 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 아니다. 그런 얘기했고, 자, 3번까지 다 똑같습니다. 응? 자, 그러면 이제 4번, 5번 이런 거 나오지? 4번, 5번, 6번 이거 잘 같은 논리인데 옆에 방가로 2번과 관련된 판례야. 보상액 산정할 때 방가로 2번 뭐 했었어? 해당 공익사업 때문에 가격 변동 생긴 건 빼야 되고,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 때문에 가격 변동 생긴 건 보상액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거지. 그 논리를 잘 생각해봐. 그러면 자 4번 판례 보니까 앞에 뭐라 그랬어? 보상액 땅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는 해당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 변동 어떻게 해야 돼? 해당 공익사업 때문에 간다면 해당 공익사업 때문에 가격 변동 생긴 건 어떻게 해야 돼? 배제, 빼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므로 하여튼 뭐 시험은 앞부분하고 연관되겠다. 응? 앞부분이 이제 포인트고 구체적으로는 셋째 줄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실시계획 승인과 더불어 그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래. 여러분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그 땅, 그 지역이 있는데 그게 원래 주거 지역이 아닌 땅이었나 봐. 용도가.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면 집 지어가지고 주택 지역 아니야. 근데 그 전에는 그런 지역이 지역으로 지정된 땅이 아니야. 그럼 땅값이 쌌었다는 얘기야. 그랬다가 이제 택지 개발 계획이 이제 시작되면서 승인이 되면서 그가 주거 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면 땅값이 올라. 주거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지을 수 있는 땅이잖아. 이게 땅값이 올랐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른 땅값 이거 보상금액에 포함시켜야 돼? 그 주거 지역으로 변경된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택지 개발 사업이라는 공익사업 시행 때문에 주거 지역으로 변경된 거냐. 그래서 가격이 오른 거 아니야. 땅 가격이. 이거는 보상에 포함시키면 안 되지. 빼야 되겠지? 그 얘기잖아. 응? 그 다음에 4번 판례, 5번 판례는 5번 예. 5번 판례도 그냥 공부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뭐야? 그 땅 보상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 보상 금액 비교한 금액이 그 사업 인정 전의 개별 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응? 그것만 갖고는 바로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밑부분에 결론이 되는 겁니다. 5번은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6번 보자. 6번 보면 공원 조성 사업이라는 공익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연 녹지지역으로 변경됐대. 그러면 이거 어떤 논리야? 자연 녹지지역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일반 주거지역. 어느 지역에 있는 땅값이 더 높아? 일반 주거지역이. 이번에는 땅값이 떨어진 거네. 그치? 공원 조성 사업 한다고 해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땅을 녹지지역으로, 자연 녹지지역으로 변경했잖아. 오히려 땅값이 떨어졌어요. 그치? 그러면 어느 때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 정해야 될까? 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가격 변동이 생겼어. 공익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 가격 변동이 생긴 거야. 땅 가격 변동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가격 변동된 거 보상금 정할 때 고려해야 돼? 빼야지. 그러니까 뭐 어떤 가격을 해야 돼?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 정해야 돼?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 줘야 돼? 일반 주거지역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땅값 보상금 줘야지. 공익사업 시행되기 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안 그래요? 이거 사업 시행으로 인해 변동된 건 포함시키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 다음에 뭐 7번도 비슷한 이치고 그 다음에 8번 체크해 줄 거. 8번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까 여기 A하고 B 땅이 있는데 요 A 땅이 포함된 요 지역이 실제 이제 시청 옮겨올 지역으로 지정돼서 A 땅은 수용되고 얘는 7천밖에 보상을 못 받는다 그랬잖아. 근데 B는 땅 뺏기지도 않고 시청 이전에 옴으로써 이 개발 이익 가져가게 되잖아. 약간 이 둘 비교해 보면 A는 좀 억울하고, 그죠? 이런 측면이 있잖아. 근데 8번 어떻게 된대? 응? 피수용 토지를 둔 토지 소유자로부터 개발 이익을 환수. 이게 뭐야? 여기서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는 건 땅 뺏긴 자한테 보상금 줄 때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
지급해 줌으로써 개발로 인한 이익을 빼고 보상해 주는 거잖아. 얘한테는 그래서 개발 이익을 빼는 거야. 그런데 얘는 시청 이전이라는 개발 이 사업 때문에 생기는 이익을 고스란히가 갖고 있잖아. 물론 땅 팔면 이제 양도소득대로 일부는 흡수하지만 이거에 관해서 이게 불합리한 차별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예, 그래서 합리적 이유 없이 수용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를 차별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수용됨으로써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밖에 못 받는 자하고, 얘는 수용이 안 돼가지고 개발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부유하게 하는 거, 이거 불합리한 차별은 아니다 라고 하여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뭘 염두에 뒀겠어 이런 판결을 내린 거는, 어쨌든 얘도 일부는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라든지, 또 얘가 여기다가 뭘 하냐면 또 시청이 바로 앞에 왔으니까 땅 놀리지 않고 여기다 건물을 짓거나 뭐 할 거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한다면 소위 개발부담, 뭐 교통, 환경에 여러 가지 그 비용을 발생시키는, 공익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개발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얘한테 개발 부담금이란 걸 부과해서 또 환수, 이렇게 해서 일부 개발로 인한 이득을 환수하는 장치가 있는 점, 이런 점 고려하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8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강제로 땅을 뺏는 건 아니고 공익사업에서 일시 강제로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사용하는 대가를 보상금으로 주로 해서, 그냥 이거 읽고만 지나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금 줘야 된다. 읽고 지나가고. 자, 거기 판례 1번 판례 중시. 자, 사업 시행자가 개인 땅을 공익 목적, 공익사업을 해서 3년 이상 사용을 했대. 3년 이상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 해당 토지 소유자가 토지 수용위원회, 이럴 거면 3년 이상 사용했으면 이럴 거면 아예 소유권 가져가라, 수용해라 하고 토지 수용위원회 수용 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했대. 이런 경우 이 토지 수용위원회의 거절에 대해서 승복 못한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하면 토지 소유자는 여기 중요해요.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소송해야 된대? 토지 수용위원회가 거부한 걸 가지고 행정소송의 항고소송으로 싸울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해서 뭐하래? 보상금 더 달라고 보상금 증액 청구하는 소송, 이게 당사소송, 이걸 해야 되는데 아까 자녀지 수용 청구권과 같은 논리가 된 거지. 그래서 그 중시, 이 토지 수용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 결정을 한 걸 갖고 싸우지 말고 막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해서 보상금 더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해라 해. 응? 네, 그거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2번 판례도 체크. 자, 공익사업 시행 지역 내 토지 소유자가 뭐 했대? 내 땅을 공익사업에 당분간 써도 된다 하고 승낙을 했대. 그치? 뭐 승낙을 받아갖고 썼더라도, 승낙을 받아 썼더라도 일단 토지 사용으로 인해 재산 피해자가 자기 땅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지.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서 썼더라도 공짜로 써도 된다는 게 아닌 이상, 공짜로 써라 하는 승낙이 아닌 이상 땅을 써도 된다고 승낙을 받긴 받았더라도 사용 대가는 보상금 줘야 되는데 안 줬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대? 위법한 토지 사용이 된대. 그러면 어떻게 돼? 손해배상금을 돈으로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가, 그러면 그 사업 시행자는 어떻게 돼? 보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데 보상도 안 해주고 타인의 토지를 사용했다면 이거는 뭐야? 그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해 이득을 얻은 게 된대, 사업 시행자는. 따라서 그거는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니까 그 부당 이득 반환, 즉 말하자면 돈으로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명목은 보상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있기 때문에 그 이득만큼을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응? 그것도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공용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 나오는데 1번 넘어가도 되고, 그건 다 넘어가도 될 거야. 그냥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5번도
자, 5번은 방가로 5번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법규정리야. 5줄 법규정 써있죠? 키워드는 마지막 줄에 뭐야?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해준대. 해당 물건의 가격만큼 보상해줘야 된대. 그게 포인트로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 두 가지, 간단히 두 가지인데, 아까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나 태어나자마자 마당에다가 감나무 심어놨다. 근데 내가 그 감나무를 내가 이전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뭐 줘야 돼? 이전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전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감나무 가격 따지면은, 감나무 가격만 따지면 1,000만 원짜리인데 이전비가 1억이 들어. 10배나. 야, 그러면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지? 이럴 경우에는 이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야, 그거는 이전비가 더 많이 들어서 그 이전비를 못 주겠다. 차라리 그 감나무를 우리가 사겠다. 수용하겠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그러면 보상비 그 물건의 가격만큼 보상해 줍니다. 이 뜻이 되고, 그지? 또, 그래서 앞에 보자. 이전에 필요한 비용만큼 보상해 주라 그랬지? 읽고 지나가. 그냥. 그런데 다만, 이전이 어렵다든지, 응? 또는 이전하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원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아니면 사업 시행자가 그거 우리 공익 사업에 직접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냥 직접 쓰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럴 때는 필요할 때는 해당 물건의 가격만큼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응? 근데 이거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했는데 옛날에 한 13, 14년쯤에 나왔었나? 그때 뭐라 하면 해당 물건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나왔어. X. 응? 그래서 이게 문제 공개도 안 될 때 나온 거고. 농작물 손실 뭐 이런 거 쭉 나왔습니다. 뭐 별건 없어요. 넘어가세요. 이때 10번과 관련돼서 판결 본다. 10번을 보니까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 그러니까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것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제 영업을 접는다든지, 아니면 딴 지역으로 옮겨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일단 일정 기간 영업을 못 하잖아. 그럼 그거 휴업에 따른 손실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판례로 가. 1번 영업 손실 보상이고, 자, 영업을 접는 거, 폐지로 볼 거냐, 잠시 휴업하는 거로 볼 거냐. 이 기준은 뭐로 판단해야 된대? 실제로 이전을 했느냐가 아니고, 실제로 이전을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이 부근 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한데, 이전해서 영업할 수 있는데도 얘가 영업을 접었느냐 하는 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 이전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공익사업시, 여기 시청에 옮겨놓은 자리에 여기 미용실 하던 업자가 있어. 근데 여기 이제 미용실 못하게 된단 말이야. 다 떠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미용실 하던 자가 그만두려고 원래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일찍 그만두게 됐네. 이제 안 할래 하고 영업을 그만하면 휴업이야. 휴업이야, 폐업이야? 아니요. 휴업으로 본다는 거야. 왜냐면 부근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고 똑같은 영업을 이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얘가 안 하는 거잖아. 이건 폐업으로 볼 게 아니라 휴업으로 봐야 된다는 거. 안 그래요? 이전이 가능한데, 실제로 이전이 가능한데도 그만한데, 그러면 휴업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폐업으로 볼 게 아니고. 그지? 그래서 아무래도 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을 더 이상 못하게, 불가피하게 영업을 못하게 되는 폐업일 경우에 보상금이 더 나오겠지? 잠시 휴업하는 것보다? 그렇지. 근데 폐업으로 안 본다는 거지. 휴업으로 본다는 거지. 아까 지금 한 예. 그래서 1번 판례도 시험에 쓰였어. 영업을 공익사업 때문에 폐업하는 거냐, 휴업하는 거냐, 기준은 실제로 이전해서 영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고, 이전이 가능한데도 이전을 안 하고 영업을 그만두는 거냐, 응? 이전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따져야 된다. 이게 이 부분입니다. 응? 뭐 알아두고요. 다음에 자, 2번 판례가 밑줄 친 거, 영업손실을 보상한 너한테 영업손실이란 이런 손실을 말하는데, 1번 자, 수용 재결 이전의 사업 인정 고시 등 절차의 진행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은 그
그 손실보상이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 여기가 공익사업 할 지역입니다. 여기가 시청이 들어올 지역입니다라고 이제 여기가 시청이 이전 계획이 확정 발표 난 것만 가지고는 아직은 공사가 시작도 안 됐어요. 근데 벌써 시청이 여기 들어올 자리다 이렇게 해서 발표가 나면 뭐 사람들이 아유 어차피 이주해야 되는 거 떠나야 되니까 한둘 떠나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님이 좀 줄 수도 있잖아. 그런 정도. 아직은 사업 인정 고시만 된 단계지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그 구역 내에 영업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고객이 좀 줄고 이런 정도는 아직은 보상 대상이 아니래.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 등 고시가 되고 뭐 이렇게 실제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그 진행된 법적 절차의 진행으로 영업상 손실이 생겼더라도 그건 보상 대상은 아니다. 이랑 알아두고. 그 다음에 2항은 어떻게 돼? 영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 그 영업을 계속하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더니 앞으로 우리 지난주 앞으로의 예상 이익, 기대 이익은 보상 대상 아니라 그랬지. 현재의 재산 가치만 보상 대상이 된다 그랬지. 그거하고 연결되면 돼. 앞으로의 기대되는 이익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 같은 데 보면 사망의 끝에 가면 어떻게 돼 있었어? 매년 일정한 계절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는 경우도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라는 겁니다. 응? 예를 들면 저기 스키장 산 아래에 그치? 거기 스키장 뭐 스키 대여 뭐 이런 거 영업하는 데가 있다. 근데 거기는 겨울철만 장사하잖아. 여름철에는 문 닫고 있고. 근데 거기가 그 스키장 대여업소가 무슨 뭐 공익사업 시행 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럼 영업 피해를 보잖아. 영업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1년 내내 문 열고 영업하는 곳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영업 손실 보상해 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일정 기간에만 영업하는 곳도 응? 그 의미가 있고. 농업 손실 12번 임금 손실. 자, 임금 손실은 가볍게 뭐 공부하냐? 야, 여기 보면 자 아니, 근로자가 뭐 여기 공익사업이 시행돼서 그 다니던 회사가 이전을 한다든지 등등해서 일정 기간 일을 못해갖고 영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 택시회사 기사인데 택시회사 기사 영업 회사 택시 운전하는 기사인데 회사 택시가 이전을 해야 돼. 그 이전하는 동안 택시 운영을 못해서 하루하루 못 번 수입 있잖아. 이런 게 임금 손실이지. 근데 임금 손실은 최저임금으로 보상금 주래? 최저임금 아니야. 평균임금. 법이 정한 기준은 평균임금이야. 평균임금. 응? 키워드는 평균임금. 최저임금 아닙니다. 평균임금. 이 평균임금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 복잡해. 응? 자, 그다음에 보상금 주는 방법은 어떻게 하래? 보상금 주는 방법은 방가로 1번 원칙 두 줄 써놨어. 원칙은 뭐로 주는 게 원칙이래? 현금. 첫째 줄. 현금으로 보상금 주는 게 원칙이다. 현금 보상. 응? 어디 가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잖아. 현금으로 보상금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원칙이고 또 원칙이 뭐야? 보상금 지급은 첫째 줄. 선불. 그러니까 땅 뺏기 전에 보상부터 먼저 지급해줘야 돼. 선불. 그 다음에 또 뭐야? 일시불. 그러니까 보상금 전액을 일시에 다 주는 게 원칙이야. 일시불. 그리고 개별불. 개별불이 뭐냐면 재산 소유자 개인별로 보상금 지급해줘야 돼. 응? 무슨 대표자한테 다른 사람들 보상까지 다 주고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재산 소유자 개인별로 보상금을 줘야 된다는 얘기야. 응? 그렇지? 뭐 시골 같은데 이장님한테 대표로 주민들 보상금 이렇게 주고 나눠주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 재산 소유자 개인별로. 응? 그래서 원칙 현금 보상 원칙. 그다음에 선불, 일시불, 개별불이 원칙. 물론 예외도 허용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 밑에 법이 정한 거 보니까 보상금은 누가 주는 거야?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 주는 겁니다. 응?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금 주는 거야. 사업 시행자 보상 원칙. 그래서 법이 두 줄 써놨잖아. 그지? 손실은 두 줄 끝에 사업 시행자가 보상해야 된다. 그죠? 단, 그 밑에 거 밑줄. 다만 판례에 따르면 사업을 시행한 자와
공익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응?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지,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사업을 해. 그래서 재산 피해를 입혀. 근데 그 사업을 완성하면 국가가 이익을 얻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실제 이익을 얻은 국가가 보상할 책임자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도 비추. 사업 시행자와 수익자가, 사업 시행에 따라 이익 얻는 자, 수익자가 다를 경우에는 수익자가 보상을 해주는 의무자라고 봅니다. 응? 알아두고. 그 다음에 현금 보상 원칙, 그 다음에 사전 보상, 즉 선불 원칙,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전액, 일시에 전액을 다 주는 거예요. 여기 또, 여기서 사전 보상 원칙에 예외가 있는데, 거기 문장 내용에서 셋째 줄. 뭐야? 천재지변 시 토지 사용. 이거 한번 보자. 한때 좀 줄여서. 그러니까 막 천재지변이 일어났어. 근데 그거 막 천재지변이 확대되는 걸 막고 피해 구제를 위해서 개인 땅을 뭐 일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 근데 워낙 시급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뭐 절차 밟아서 땅 주인한테 무슨 뭐 협상을 해서 보상금을 뭐 얼마를 할 거냐 정해서 합의가 안 되면 또 이거 기다렸다가 뭐 확대돼서 안 되겠지. 그러면 일단 땅부터 먼저 사용하는 거야. 땅부터 사용하고 나중에 땅 주인에게 땅 사용 대가를 보상금으로. 그죠? 그래서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 그치? 또 뭐 토지소에 대해 승낙 있은 때는 나중에 보상금 줘야 된다. 후불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줄여서 천재지변 시 토지 사용, 후불 가능. 그죠? 다만 보상금을 먼저 주지 않고 토지 먼저 사용하고 난 뒤에 보상금 줄 때는 지연된 이자만큼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자를 붙여서 줘야 된다는 게 그 밑에 화살표. 그 다음에 개별불 원칙, 그죠? 토지 소유자 개인별로 줘야 된다. 그래서 판례가 나왔는데 셋째 줄에 개인별로 보상금을 줘야 된다는 거는 뺏는 재산 물건별로 하라는 게 아니라 소유자별로, 재산 소유자 개인별로 보상해 준다. 물건별로가 아니라 보상받을 개인들 개별로, 한다. 그 다음에 일괄 보상은 법조문 전체 그렇죠. 자, 읽어보면 일괄 보상은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사업 지역의 보상 시점,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한 사람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또는 토지 소유자가 요구할 때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법조문 그대로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응? 넓은 지역을 공익사업으로 개발할 때, 자, 여기가 공익사업 지역 1지구, 여기가 또 2지구,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 뭐 여기는 3지구,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가 다 공익사업 지구로 지정은 됐는데, 절차상 1지구부터 먼저 사업 시행을 해. 그러면 1지구 안에 여기 A의 땅이 있고, 2지구 안에도 A 땅이 있고, 3지구 안에도 A 땅이 있어. 이렇게 있는데 다 동일한 사람 A 소유 땅인데 실제 보상은 언제면 사업이 실제 시행이 돼서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주는 건데 1지구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 A 땅 중에 이 1지구에 있는 땅값만 보상해 주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이때 토지 소유자가 이참에 나 이거 사업 시행하면 보상금 나중에 차례차례 받아도 되지만 나 이거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딴 지역으로 가서 거기다 그 대규모 땅 마련해서 다시 농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토지소유가 원하면 한꺼번에 다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부분 사업 시행 이익가의 상계 금지. 읽어보자.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 나옵니다.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의 일부를 뺏거나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 때문에 짜투리 땅의 가격이 증가했다거나 그 밖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도 그 이익을 보상해 주되는 피해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 아까 A 땅이 있는데 A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시청이 딱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들어갔어. 시청이 들어올 자리가. 그럼 여기가 개인 땅 중에 요만큼이 공익사업 지역으로 편입이 된 거지. 그럼 A는 요거에 대해서 땅값을 보상받아. 그런데 요 땅은 안 뺏겨도 된단 말이야. 요 밖에 있는 땅은. 그치? 근데 이거 시청 바로 앞에 있는 땅이라 땅값 몰라요. 시청이 확 들어오니까 땅값 몰라.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야, 너 여기 요만큼 땅을 뺏겼는데 여기 시청이 들어오니까 너 나머지 땅값 되게 올랐잖냐? 시청 들어오면 그래. 그러니까 보상금에서 땅값 오른 거 그거 빼고 주면 되느냐? 그러고 주면 안 된대. 공익사업 시행 때문에 짜투리 땅값 올랐다고 보상금에서 빼고 주면 안 된다는 뜻이 상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상기하면 안 된다. 응? 이해됐어요? 다 일괄보상,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직이 다 법정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판례 알아보기 1번. 자, 어떻게 돼? 자, 1번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뭐야? 응? 먼저 뭐부터 해야 돼? 보상금 먼저 주고 토지를 뺏거나 사용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런데 셋째 끝에 보니까 보상금 먼저 안 주고, 응? 바로 공사를 시행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건 불법행위, 이건 위법이란 말이야. 그러면 뭐 문제가 생겨? 위법하게 개인 땅을 사용하게 돼서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이런 판결이죠. 응? 상대 토지 소유자는 위법하게 자기 토지 소유권 침해받았다고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피해자는 보상이라는 용어를 써서 청구했더라도 실제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판례가 뭐가 있어? 4번은 별건 없다. 아까 보상금 먼저 주고, 응? 그죠? 4번 판례 보면 이 밑줄 친 게 재결 절차에서 정한 보상 금액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행정소송 절차에서 정한 보상 금액이 차이가 난대.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렇게 된 거야. 맨 처음에 사업 시행자 측에서 땅 주인하고 보상금 얼마 줄 테니까 토지 파는 걸로 계약하자. 협상을 시도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보상금 결정해달라 고 신청을 했어. 사업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100만 원에 보상금 주고 뺏으면 된다고 결정을 내렸던 거야. 응? 근데 토지 소유자는 100만 원에 만족이 안 돼. 200은 받아야 된대. 응? 그럼 이제 근데 토지 수용위원회 행정위원회는 100만 원만 주면 된다고 결정을 했단 말이야. 응? 그래서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는 받겠어 안 받겠어? 보상금. 자기는 200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만 주면 된다고 토지 수용위원회 결정했잖아. 나는 못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업 시행자는 법원에 맡겨요. 보상금 100만 원을 결정 나온 거. 그걸 법원에 공탁해 놓는다 그래. 맡겨놔. 그리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이제 그 승복 못 하겠다고 뭐 했어? 소송 냈어. 보상금 더 주는 판결을 해달라고.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냈고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보상금 200 줘야 된다. 그러면 차익이 얼마나 났어? 100만 원의 차익이 났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판결에 따라 100만 원 더 줘야 됩니다. 보상금. 더 주고 100만 원만 달랑 더 주면 된대? 100만 원 늦게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 뭐 해야 돼? 이자도 더 줘야 돼. 100만 원에 대한 늦게 준 거에 대한 이자까지도 더해서 줘야 된다는 판결이야. 그렇죠? 그게 바로 4번. 거의 지연 손해금이 지연 이자까지 물어줘야 된다는 거야. 원래 제대로 결정했더라면 토지 수용인에서 200만 원으로 결정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100만 원 주는 거로 결정했고 소송 가서 200만 원 줘야 되는 결정했고 그 차액 100만 원은 늦게 소송 결정 나가지고 늦게 주는 거 아니냐. 그럼 100만 원에 대해 100만 원만큼 이자도 추가로 더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지. 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보상금은 뭐로 주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지?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이야. 다만 법에 의하면 예외로 현금이 아니라 뭐로도 줄 수 있게 해놨대? 채권 보상. 채권으로. 채권이 뭐냐면 몇 년 후에 이자 쳐서 얼마 보상해 주겠다 하고 증서 주는 거야. 그 증서 갖고 있다가 몇 년 뒤에 이자까지 쳐서 이제 더 받는 거지. 채권으로 보상도 인정되고 있고 또 뭐 있어? 현물 보상은 땅을 다른 땅으로, 뭐 건물을 다른 건물로 이런 식으로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보상하는 거. 응? 이 현물 보상도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매수 보상 제도라는 건 사주는 거야. 재산 소유자가 원하면 사주는 형태의 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로 지정된 구역 내 땅.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땅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그러면 여기는 개발을 못하도록 제한만 하는 거지 땅을 뺏어가는 건 아니야. 근데 여기에 A가 땅을 갖고 있어. 근데 A는 여기 개발을 못하게 묶여서 자기 여기 집이 있더라도 집을 새로 짓지도 못해요. 그대로 보존해야 돼. 너무 불편해. 새로 짓고 살고 싶은데 여기는 개발을 못해서 새로 건축도 못해. 응?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야? 지금 새로 집 짓고 살고 싶은데 여기서는 못해. 그러면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걸 팔고 돈을 받아갖고 딴 데 가서 새로 집 짓고 살고 싶은데 이거 팔려고 내놔도 안 팔려요. 누가 사? 여기 개발이 묶여있는 땅인데 누가 사겠어? 안 팔려. 그죠? 이럴 경우에 A가 뭐 하는 거야? 여기가 C다. 그러면 C에다가 이 땅 사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야. 매수. 사달라고, 매수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게 돼 있어요. 왜냐면 공익을 위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같은 공익을 위해서 개발 못하게 개인 재산권 제한하고 있잖아. 그거로 인해서 팔리지도 않고 여기다 건축도 못하고 이런 사람 있다. 이 사람이 행정기관인 뭐 시에다가 국가에다 사달라고 요구하면 사주도록 하는 제도. 이게 일종의 사주는 형태를 취하고 땅값을 집값을 주잖아. 그게 바로 변형된 현금 보상이지. 현금을 보상이라는 말, 매수 보상이라는 말을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땅이나 집을 가져가고 현금을 주니까 일종의 현금 보상의 변형된 형태 아니냐 이렇게도 나오는 거지. 응? 매수 보상 제도라는 게 있어. 자, 관련해서 다른 걸 안 봐도 되는데 채권 보상을 봅시다. 채권 보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으로 보상하는 제도는 왜 도입했냐면 채권으로 보상하는 제도는 자, 어느 지역에 이게 소규모 지역이 아니라 막 엄청나게 넓은 지역. 예를 들어서 저 일산 지금이야 안 하지만 뭐 옛날에 일산 신도시 개발 막 그런 막 아파트 200만 가구, 200만 호 건설 막 어마어마한 지역을 개발해. 그럼 거기에 옛날에 거기 지금이야 일산 가면 거기 옛날 뭐야 다 서울의 상계동 옛날 나 학교 다닐 때 그 버스 타고 그쪽에 지나가다 보면 다 파밭이고 비닐하우스야. 강남도 옛날에 그랬다 그러지? 거기다 강남 잠실이 다 뭐야? 뽕나무밭. 잠이 그 뭐야? 그 누에 치는 거 말하는 거야. 누에 치는 거. 그 뽕나무밭이 저렇게 강남으로 개발돼서 변한 거 아니야? 응? 근데 막 그 일산 지역도 다 농지였는데 그냥 어느 순간 다 개발해갖고 아파트 올렸잖아. 그죠? 근데 그 수백만 평을 이거 개발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땅 주인들한테 보상금을 현금으로 주는데 이게 일시에 어마어마한 액수가 풀려. 막 수조 원이 보상금으로 풀리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 보상비 받고 그 사람들 또 뭐해요? 또 그 사람들이 멀리 가나? 멀리 안 가요. 살던 부근에, 그지? 뭐 부근에 또 새로 땅을 사요. 그리고 집 짓고 또 농사 짓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갑자기 그 지역 부근에 수요가 몰리고, 그죠? 그럼 어떻게? 갑자기 또 땅값 오르고 막 이래요. 그런 거 말고 뭐 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그 보상금이 워낙 일시에 많이 풀려버리니까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채권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현금으로 안 주고 몇 년 뒤에 최장 이제 5년을 넘지 못하게 되는데 뭐 1년이든 3년이든 최장 5년까지 해서 뭐 최장 5년 지나면 이자 쳐가지고 얼마 보상금 지급하겠다 해서 증서를 주는 게 채권보상제도. 그게 도입이 됐어. 그래서 1항에 보면 뭐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국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그 밖에 대통령제는 공공기관이나 공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셋째 줄에 보면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안 사는 사람인데 땅 같은 걸 소유하고 있는 부재 지주 같은 사람 땅에 대해서는 그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1항은 그런데 특히 2항을 중시하는 것. 1항은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야. 근데 2항은 끝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채권으로 지급해야 돼. 이게 또 추가됐어요, 나중에. 어느 때는 그렇대. 여러 가지 일본의 시장머리가 좀 긴데, 토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이렇게 간략히 공부하세요. 땅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럴 때는 현금으로 보상금 주지 말래.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응? 그래서 토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채권으로 보상금 줘야 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 응? 의무사항 거 있고, 그죠? 사망은 뭐 그냥 쭉 읽어보세요. 응?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더 이상은 내가 그렇게 써놓지는 않을 거야. 이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응? 자, 여기서 거기다가 채권보상 옆에다 이거 좀 기입해라. 채권보상제도에 대해서 이게 뭐야? 헌법에 위반된다. 합헌설, 견해, 학설은. 그다음에 위헌설,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설,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그런데 판례는 아직 언급이 없어요. 판례는 아직 이게 합헌인지 위헌인지 아무런 아직 없어요. 위헌인지 여부. 판례는 아직 이에 대한 어떤 판결은 아직 없음. 응? 학자들 간의 견해 대립은 있음. 그럼 왜 이런 견해 대립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 뭐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 보면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야, 부재지주, 실제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부동산만 소유하고 있다. 부재지주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으로 현금으로 보상 안 하고 채권으로 주는 거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채권으로 주면은 그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처럼 쓸 수 있나? 그럼 채권에 여러분 이거 내가 물어볼게. 자, 여러분, 자 지금 현재 1억. 지금 현재 1억 받을래요? 아니면 5년 후 1억 5천 받을래요? 자, A, B. 어떤 거 받을래요? 지금 당장 1억 받을래요? 현금으로 받을래요? 5년 후에 1억 5천 받을래요? 5년 후 1억 5천 받을래요? 이게 더 좋아요? 응? 사람 따라 달라. 그죠? 어떤 사람은 이거 현재 1억이 더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물론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고려될 변수가 있어. 그 나라가 막 물가 인상이 막 엄청 되면 5년 후에 1억 5천이 현재 1억보다도 가치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걸 선호해야 돼. 근데 물가 상승이 높지 않다면 이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현재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또 중시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비판하는 학자들은, 야, 우리나라에 이제 과거에 보면 요새는 뭐 물가 인상이 오히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제 물가 인상률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5년 후에 1억 5천 준다 그래야 현재 1억보다 훨씬 낮은 돈을 보상금으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응? 이자를 5천 준다 해도 이런 비판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을 준 게 아니라 5년 후에 1억 5천 주겠다고 증서를 줬어. 근데 갑자기 집에 암 환자 생겼어. 수술비 목돈이 필요해. 어떻게 해야 돼? 1억 5천 증서 갖고 뭐해? 어떻게 해? 현금이 아니잖아. 그럼 이걸 우리가 채권 시장을 해서 팔 수 있어요.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팔 수 있지. 채권 시장이라고 해서 팔 수 있는데, 그러면 5년 후에 1억 5천 맞는 돈인데, 그럼 현재 이걸 현금으로 바꾸려면 1억 5천 쳐주나? 안 하지. 이제 퍼센트를 깎아버린단 말이야. 그죠? 그럼 뭐 현재 가치로 따지면 한 1억 1억도 안 된다. 한 8천밖에 못 준다. 이럴 수도 있어요. 많이 깎으면. 그죠? 그러면 5년 후에 1억 5천 받을 증서 갖다 주고 현금으로 바꾸면 8천. 나는 급해. 5년까지 못 기다려. 지금 목돈을 써야 돼. 8천밖에 교환이 안 돼. 8천 받아가지고. 그러고 쓴단 말이에요. 현금. 그러면 실제 현금 1억 주는 거에 비하면 피해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견해 대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근데 법은 규정돼 있고 시행되고 있는 거야. 응? 판례는 아직 없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금 결정 방법 및 불복 절차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응? 근데 이 부분은 오늘 이걸 마무리하는 게 좋은데 시간상 또 더 진행하면 여러분들이 안 될 것 같아. 그죠? 좀 식사하고 또 뭐 무슨 모의고사 보고 뭐 이런
예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아쉽긴 한데 보상금 결정 방법과 그 보상금 결정권에서 승복 못하면 피해자가 어떻게 싸워서 보상금 더 달라고 어떻게 싸우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절차, 법으로 정해진 절차는 다음 시간에 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쟁송이라서 행정심판 절차까지를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음 시간이 언제냐면 명절이 껴있어. 설 명절이 껴있어서 아마 요거는 다시 공고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중에 수요일쯤이나 뭐 이렇게 영어 시간을 대신해서 행정법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공고가 아마 주중에 나갈 건데 그거를 한번 보세요. 공고. 그래서 설 지나고 그 다음 마지막 주에 수요일쯤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으니까 공고문을 잘 보시고 그때 오전에 할런가 오전에 아마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공고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죠. 수고했어요. 네.